안녕하세요. 증선이 연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날 연기가 되고서 11월 1일에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보합으로 내려왔던 것까지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의 사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25일에 나왔는데 증선위에서는 셀트리온 시세 조정 혐의를 또 결론을 못 냈습니다. 자, 저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회의를 거친 뒤에 오후 10시가 넘어서까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 결론이 안 나가지고 다음으로 미뤘잖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못 내서 미뤘습니다. 최종 결론은 2주 뒤 증선위로 연기가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났는데 셀트리온은 왜 결론이 안 났느냐?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은 중국 고섬 공고유한공사 등 다른 안건 처리로 시간이 지체돼서 셀트리온에 대한 심의는 연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증선위는 이날에 서 회장의 의견 진술만 듣고서 끝냈습니다.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얘기를 했다면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서 회장 의견 진술만 듣고서 논의는 미루게 된 겁니다. 자, 이날이 9월 25일이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똑같이 셀트리온도 9월 26일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결론이 연기가 되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세조정 결론 보류의 상승세,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요 당시거든요. 요 당시의 주가를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가가 뭐 장대 한봉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닌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가, 시가가 4% 뜨고서 종가에는 1.3%로 이렇게 거의 보합 수준을 내려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증선이 결론이 연기된 다음에 주가는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쯤에서 세 가지 종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자, 어떠한 문제로 증선위가 열렸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분식 관련해서 증선위가 열렸고, 셀트리온은 시세 조정 관련해서 증선위가 열렸고, HLB는 임상결과 해석에 대해서 증선위가 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 다 연기가 됐었는데 HLB는 상정 자체가 연기가 됐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정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미뤄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도 삼바랑 마찬가지로 증선위가 연기가 됐었거든요. 2주 뒤에 결론이 나왔느냐? 네, 셀트리온도 결론이 나왔죠. 금융당국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주가 조작으로 검찰 고발하겠다, 이렇게 2013년 10월 8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둘 다 증선위 결론이 한번 미뤄지고서 다음번 증선위에서는 전부 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HLB는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증선위가 연기가 될 당시에 결론을 못 내면은 어떤 결정이라고 말하느냐, 무의결이라고 합니다. 결정 보류를 했다. 자, 이날 서정진 회장만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선위에 나와가지고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서정진 회장의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자, 금융위원회는 셀트리온 불공정 거래 조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랑 일부 주주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이랑 시세 조정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자, 셀트리온은 반박을 했죠. 미공개 정보 유출한 사실 없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는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바톤 터치를 하고서 검찰에서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1, 2, 3차가 있었는데 1, 2차에서는 무혐의가 나왔고 3차에서는 인정이 돼가지고 3억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자, 3번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은 이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보면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실적 논란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서 법인 자금을 동원해서 시세 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서정진 회장이 2011년 5월, 6월, 10월, 11월 주가를 조작했고, 자,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니까 또 마찬가지 시세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시세 조정은 허수 주문, 고가 매수 등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서정진 회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뭐 시세 조정으로 매매 차익은 거의 없지만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가치 하락을 예방하고 소액 주주를 안심시키는 등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금융위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커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구조, 그러니까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본다. 이 반대매매 관련해서는 HLB도 이번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 임상 성공했다라고 보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도 이제 셀트리온의 사례를 참고를 해가지고 팩트를 살펴보지 않고 기사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양공 회장이 반박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도 뉴스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뭐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없는데 이게 고발이 되느냐? 이전에도 시세 차익이 없음에도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세 조정에서 매매 차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융위에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자사 주식 거래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만큼 이것은 시세 조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중간에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요. 자, 금융당국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분식을 했다라고 보는 이유는 배경이 있죠.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할 때 좀 더 유리한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배경하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갑자기 순이익이 2조 원 생기고 당부 가치가 갑자기 몇천억에서 몇 조 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고서 조사를 하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리 잡기 전에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면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약바이오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하락하는 것,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가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시세에 개입을 해서 그러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증선이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주담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하락하면은 연속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도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적인 배경 하에서 또 조사가 들어가서 증선이가 열린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경하에서 조사가 들어갔느냐,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는 HLB 주가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요 당시인데 627 때 톱라인 발표를 하고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몇 개월 만에, 한 3개월 만에 갑자기 성공 발표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금융당국이 볼 때는 이러한 시세 흐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심하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지금 증선이 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 누가 이득을 본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는 이득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뉴스 기사에서 봤듯이 이 당시에 회사 내부자가 뭐 사고팔고 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해봤듯이 이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회사가 발표했던 것들, 뉴스 기사들 전부 다 살펴보면은 그냥 회사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솔직하게 밝혔을 뿐이죠. 여기선 톱라인에서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여기서는 코빙턴이랑 여러가지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나니까 이것은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ND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큰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HLB도 삼바나 셀트리온처럼 증선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의지도 유튜브랑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이 돼서 회의가 열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HLB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금감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증선위에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각각의 증선위가 열린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연기가 되고 나서 다음번 증선위에서 바로 결론이 나왔죠. HLB는 지금 계속해서 상정되는 게 연기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